안녕하십니까, 박종철TV입니다. 2021년 5월 23일 롯데 대 두산 서울 잠실 야구장 경기를 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일리가 선발로 나왔는데 6이닝 2실점 1자책점을 하면서 비교적 잘 던져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스트레일리가 1회부터 4회, 1회 말부터 4회까지는, 4회 말까지는 정말 호투해 주었습니다. 정말 호투해 주면서,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4회 말 거의 끝나가면서 5회 말, 6회 말,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변화구 피칭을 했습니다. 유인구 피칭.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유인구 피칭. 타자가 안 치면 볼인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6회 말까지 계속 던졌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1회부터 뭐 초반부터 안 좋았던 게 아니고 정말 호투를 해줬는데 왜 갑자기 저렇게 유인구 피칭을 하지? 변화구 피칭을 하지? 그래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6회 말 변화구 피칭을 하다가 투볼에서 스트라이크 잡으러 직구로 던지면서 스트라이크 잡으러 들어가다가 양석환한테 결국 솔로 홈런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아이러니한 게 1회부터 정말 호투를 해주었는데 왜 갑자기 변화구 피칭으로 바꾸면서 투구를 했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투했다고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원래는 6이닝 2실점 1자책 1자책도 홈런 빼고는 4회 말에 1실점 한 거는 한동희가 2루 송구 악송구를 하면서 실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스트레일리가 호투를 했다고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4회 말까지는 정말 호투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5회, 6회 거의 4회 말까지는 그렇게 잘 던져줬는데 5회, 6회 가면서 왜 그 변화구 피칭을 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걱정이 됩니다. 다음 등판에 또 어떻게 던져줄지 좀 걱정이 됩니다. 결국 오늘도 스트레일리가 패전투수가 됐습니다. 6이닝 2실점 1자책을 했지만 롯데가 오늘 영봉패를 1점 득점을 한 점도 하지 못하면서 0대4로 지면서 패전투수가 됐습니다. 어찌됐든 좀 걱정이 되는데 다음 등판에는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스트레일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제가 경기 시작하기 전에 그 말씀을 꼭 드렸습니다. 오늘은 양팀 다 에이스 투수들이 나오니까 선취 득점이 중요하다고. 무사 주자가 나가면 희생 번트를 대서라도 선취 득점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3회 3회 초 4회 초 5회 초 이렇게 다 연속 선두 타자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희생 번트를 대지 않았습니다. 3회 초 4회 초는 제가 희생 번트를 그때는 0대0 득점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희생 번트를 해라고 했는데 정말 지독하게 독사실을 말도 안 들으면서 강공으로 가면서 결국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3회에는 정훈이 견제서 아웃돼 버렸고 4회에는 저 손아섭이가 나갔는데 한동이 삼진당해 버리고 김민수가 그 뒤에 중전 안타를 때리고 했지만 뒷타자들이 삼진, 김주현 삼진, 이시원 유격수 땅볼. 그러니까 번트만 됐어도 결국 1점을 내는 겁니다. 3회에도 정훈이 좌전안타 때렸습니다. 좌전안타 때리고 나갔는데 마차도 희생번트 안 되고 자익수 플라이로 물러나고 결국 전준호가 중전안타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매번 나가면 번트 대라는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에 맞게
오늘 만약에 선발 투수가 좀 불안한 투수면 당연히 강공으로 가라고 합니다. 왜? 1점 내봐야 1, 2점 내봐야 불안한 투수면 당연히 실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강공으로 가서 대량 득점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감독이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오늘은 스트레일리도 나왔고 하는데 왜 그 강공으로 갔는지, 그리고 외초에도 선취자가 나왔지만 정훈이 자전안타로 나갔는데 그때는 이때가 0대1로 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마차도는 한번 강공으로 가서 살아나가면 그때 무사 1, 2루가 되면 한번 강공으로 번트로 희생 번트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마차도가 3루 땅볼을 치면서 그냥 병살로 물러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희생 번트를 넣으면 안 됩니다. 오늘 두산이 0대1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장승현한테 희생 번트를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양팀 감독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희생 번트를 대는 겁니다. 희생 번트를 대서 필요한 점수를, 그렇다고 희생 번트 된다고 100% 득점 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강공으로 가가지고 득점을 할 확률이 높은지 희생 번트를 대서 스코어링 포지션에 주자리 2루에 갖다 놓고 점수를 낼 확률이 높은지 그거는 데이터로 봐도 나오지 않습니까? 롯데는 또 유독 실이 그렇습니다. 희생 번트 안 되고 강공으로 가서 작년 허문회 감독이 있을 때 병살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롯데 선수들이 팀 배팅을 잘하고 이러면 그나마 낫습니다. 그리고 근데 팀 배팅 자체가 안 됩니다. 꼭 보면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하지만 무사 2루 있을 때는 희생 번트 안 되거든요. 그러면 타자들이 또 땡겨칩니다. 우타자 나오면 땡겨칩니다. 그러면 유격수 땅볼 3루 땅볼 되면 2루주자가 어떻게 3루로 갑니까? 무슨 다리가 엄청 빨라가지고 그래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자타자 나오면 또 왜 그렇게 또 밀어치는지 참 정말 작전 팀 배팅 정말 안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감독이 작전을 해서 희생번트를 내야 되는데 감독도 희생번트 되기 싫어하고 타자들도 팀 배팅 싫어하고 그러면 이거 답이 안 나오면 답이 안 나와. 참 지금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근데 두산 김태형 감독은 왜 희생번트를 대는 겁니까? 결국 1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점이. 그런 걸 생각해서 감독이 작전을 내야 되는데 작전을 내지도 못하고 참. 그리고 오늘은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투수 운영 정말 원합니다. 진짜 아까 방송에서는 진짜 쓰레기 작전이라고 했는데 정말 쓰레기 작전입니다. 진짜 스트레일러 내려가고 오늘 또 김대우, 구승민 어제 언론 투수 다 올라왔습니다. 내일 쉬고 그다음 화요일도 도쿄올림픽 예비 엔트리 그거 백신 접종 때문에 2차 백신 접종 때문에 화요일까지 쉬기 때문에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안 올라온 투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투수를 또 올려야죠. 제가 스트레일리 내려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서준원이 그냥 올리면 된다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김대호 올려버렸습니다. 김대호. 결국 김대호 올려가지고 1실점하고 또 구승민이도 올렸습니다. 7회 8회 올려가지고 또 1실점하고. 근데 더 미치는 상황이 뭐냐면 1사 말루 때 서준원이를 올렸습니다. 서준원이를. 제가 7회 말에 어제 안 올린 투수 서준원 이런 선수도 올려야 된다고 그래 이야기 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서준원이를 올려야죠. 6회에 어제 안 올라온 투수 그 다음에 힘이 남은 투수를 올려야 되는데 그냥 어제 올린 투수 또 올립니다. 김대우 올리고 구승민 올리고 결국 둘 다 1실점씩 하고 서준원이가 1사 만루에 올라왔습니다. 1사 만루에 올라가지고 실점 없이 막았습니다. 막아가지고 그래 했는데 이게 투수 교체 타이밍에 교체하는 걸 보면 정말 진짜 순서도 이상합니다.
올릴 것 같으면 서준원이를 그때 올리든지 7회 말에 그때는 안 올리다가 스코어 0대 4로 다 거의 다 이제 넘어간 상황에서 분위기도 안 좋고 하는데 서준을 올리고 막아가지고 굳이 올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방송에서 그랬습니다. 저런 상황에서는 올릴 것 같으면 2군에서 올린 투수들 저 김도규라고 뭐 있는데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안 올립니다. 그런 투수 올려서 테스트를 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테스트를 해보고 위기상 1사 말르면 위기상황 아닙니까? 그럼 그때 올려가지고 배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투수가 그런 것도 파악해보고 그래 해야 되는데 안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감독이었으면 김대호 아니면 정우준이 이런 투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투수 올려가 테스트 해보고 지금 0대 4인데 정말 진짜 매번 투수 교체 이상하게 하고 교체 타이밍 늦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중간 투수 올라와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고 뭐 주자 위기 상황일 때 뒤에서 몸 푸는 게 아닙니다. 중간 개투가 올라오고 나면 뒤에서 몸을 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위기 상황이 닥치면 바로 올리죠. 이제 위기 상황 닥치면 그때 투수 몸 풉니다. 그러면 때는 늦었습니다. 이제 실점할 거 다 하고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그 투수가 실점을 하든지 안 그러면 실점하지 않고 막든지 둘 중에 한 개입니다. 그러면 그 투수는 올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진짜 서튼 감독 지금 오늘이 딱 10경기째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제가 아닌 거는 이야기하고 맞는 거 좋은 거는 이야기할 건데 진짜 허문회 감독하고 바뀐 거는 2군 선수들을 기용하는 거 그거 하고 뭐 러닝 작전 군데군데 작전 쓰는 거 이런 거 빼고는 허문회 감독보다 더 하면 되지 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롯데 안 되는 이유 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최고 고쳐야 될 점이 뭐냐면 중간 개투진 적절한 타임에 교체를 하고 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안 바뀝니다. 이군 선수도 기용하는 거 당연히 좋습니다. 좋지만 이거는 감독이 해야 할 일 중에서 밑에 있습니다. 순위로 치면 밑에 있는 겁니다. 제일 1위를 못 하고 있으니까 지금 1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투수 교체 타이밍 교체할 때 빨리 교체해주고 그 다음에 교체 순서 어느 투수 이 시점에 어느 투수를 올려야 되고 어느 투수 다음에는 어느 투수 올려야 이런 걸 맞춰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오늘도 보셨지 않습니까? 서준원이가 8회 말에 올라올 게 아닙니다. 올라올 것 같으면 7회 말에 올려야죠. 어제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을 못 맞추는데 어떻게 경기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타자들도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그거를 조율을 해주는 감독이 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또 이 이야기를 하면 뭐 서튼 감독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또 그렇게 지적질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자 어느 정도 저는 파악이 됐습니다. 서튼 감독의 경기 운영 방식이 파악이 됐습니다. 저는 100%는 아니지만 한 8, 90%는 파악이 됐습니다. 이래 돼버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튼 감독 올해 끝나고 나면 계약 못 합니다. 또 모르겠습니다.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감독 바뀌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은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사람은 고집이 있어야죠. 고집 없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고집이 자기 고집을 끌고 가다가 안 되면 실패를 계속하면 바꿔야죠. 방향을 바꿔야죠. 그런데 실패를 하는데도 계속 끌고 가는 거는 그건 고집이 아닙니다. 아집입니다. 결론적으로 허문회 감독이 아집을 계속 부리다가 경질됐지 않습니까? 서튼 감독도 이렇게 가다가 계속 아집 부리면 결론적으로 경질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게 좋고 경기도 잘 풀리고 성적도 좋다 이러면 가는 겁니다. 근데 성적도 안 좋고 계속 실패하는데 가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지. 뭐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바뀐다.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때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감독이. 우리나라 야구 스타일 알지 않습니까? 단기간에
성적 내고 성적 안 내면 잘리고 하는 거. 이게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감독이 장기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장기적으로 가는 게 좋다고 보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뭐 이게 습성이 사람 습성이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따르는 그런 방법으로도 가면서 뭐 KBO에서는 그런 방법이나 구단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가면서 현실에 맞게 추구를 해야죠. 그래야지 살아남는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이 잘못됐다고 그 방법을 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간다. 그러면 감독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구단에서 선임을 하는 건데, 구단에서 월급 주고 하는 건데, 구단의 방침대로 못 하겠다. 그러면 그만둬. 어쩔 수 없습니다. 감독 못 하는 겁니다. 그 구단 하는 방식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맞습니다. 솔직히 저 입장에서도 그건 잘못된 게 맞는데, 구단은 월급 주는 사람이 그렇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야죠. 잘못돼도 가야죠. 근데 그게 싫다 이러면 감독 못 하는 거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거는 뭐 선택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서튼 감독도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진짜. 이렇게 오늘같이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다 감독 때문에 진 경기입니다. 다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거의 8, 90%, 7, 80% 됐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기 다 넘겨줘 버리면 이게 답 없습니다. 오늘 져가지고 15승 25패입니다. 마이너스 10입니다. 마이너스 10. 플러스 10대도 기분이 진짜 뭐 안정권이다. 뭐 마이너스 10이면 솔직히 뭐 안정권이지만 그래도 뭐 안 될 판에 지금 마이너스 10입니다. 마이너스 10. 지금 딱 40경기 했습니다. 104경기 남았는데 앞으로 서튼 감독이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4회에 지금 이대호 허리 부상으로 1군 말소됐지 않습니까? 4회에 1사 1루에 한동희가 3루 땅볼을 잡아가지고 2루 송구하다가 2루 송구를 하다가 빠지면서 우익수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거를 안치홍이 잡다가 김재환이하고 부딪히면서 떨어지면서 김재환이하고 부딪혔는데 머리를 부딪히면서 약간의 부상을 입으면서 교체가 됐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선수가 없는데 지금 그때 만약에 한동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타구는 저도 뭐 이게 비교할 건 아니겠지만 저도 4인야구 하면서 3루를 보면서 2루로 던져봤지만 정면으로 오는 타구 그거 제일 쉽습니다. 2루로 송구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이게 백핸드로 잡은 것도 아니고 거의 정중앙에서 잡아가지고 던지면 그냥 3루는 사이드로 그냥 포공을 한번 던지면 됩니다. 제일 쉬운 타구인데 그거를 실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애청자분은 그래요. 1타 2패라고. 실책도 했고 안치홍 부상당해서 교체돼버리고. 정말 진짜 이거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진짜. 이래가지고 정말 서튼 감독 생각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2군 선수들이 혹입니다. 혹이. 진짜 서튼 감독이 2군 선수들 기용해서 많이 출전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기회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이럴 때 기회 잡아야 됩니다. 2군 선수들은. 주전 후보 선수들은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감독 많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솔직히 국내 감독들은 이렇게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이런 기회가 매번 온다면 제가 이런 말도 안 합니다. 근데 이런 기회가 자주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수나 타자들은 꼭 잡아야 됩니다. 꼭 잡아가지고 1군에 잔류할 수 있게 꼭 잡았으면 저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전준우가 8회 초입니까? 8회 말입니까? 우익수 이제 쳤는데 김인태가 친 겁니까? 김인태가 우익수 쪽으로 쳤는데 정말 수비 건성으로 합니다. 웬만하면 그 엉덩이 슬라이딩 하면서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설렁설렁 달려오다가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정말 저는 오늘 진 것도 화가 나지만 그게 더 화가 납니다. 전준호가 수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잘 못하는데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못하는 거 하고 정말 진짜 설렁설렁 하다 못하는 거 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병규 타격 치고 나면 뭐 다리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알지만 너무 조깅으로 뛴다고. 정말 저는 그거 보고 화가 난다고 그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전준호를 수비하는 거 보고 진짜
욕할 뻔했습니다, 진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고액 연봉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저런 선수들 때문에 성과 연봉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 연봉제를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저 선수들 성과 연봉제를 하면 저렇게 안 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왜? 잘 못하면 돈 깎이니까 자기 월급이. 그러면 저렇게 안 합니다. 더 열심히 하지. 자기 돈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지 않고. 지금은 이렇게 해도 월급 받고 저렇게 해도 월급 받으니까 그냥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안 하는 선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액 연봉자들 저렇게 하는 행동 때문에 성과 연봉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연봉 적게 받는 선수들도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3천만, 아까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3천만 원 연봉 받는 선수가 10억 연봉 받는 선수보다 성적이 좋으면 좋아봐야 300% 400% 올라와야 1억 조금 넘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3천만 원 받는 성과 연봉제를 해가지고 3천만 원 연봉 받는 선수도 10억 선수가 하는 만큼 성적을 내면 10억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10억 받아가지고 그것도 못하면 또 연봉 깎이는 거고.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 연봉 성과 연봉제 하면 구단에서는 성과 연봉제를 하면 잘하는 선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을 떼가지고 이제 연봉 적게 받는 선수가 잘하면 그쪽으로 돈을 주면 되는 겁니다. 구단에서는 아무 손해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 돈 떼가지고 성장하는 선수한테 더 주는 겁니다. 그러면 고액 연봉자 저렇게 설렁설렁 안 합니다. 자기 돈 더 받기 위해서. 자기도 아니 더 받는 게 아니고 자기도 원래 받는 돈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과 연봉제 꼭 도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고액 연봉자는 반대하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건 해야 됩니다. 그게 이치에 맞는 거 아닙니까? 잘하면 많이 받아가고 못하면 적게 받아가는 게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그거를 반대하면 그 선수들 잘못된 겁니다. 그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해야죠. 더 열심히 하면서 더 많이 받아가고 하는 게 누가 뭐라 합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하는데 10억, 20억 받아간다고 옆에서 뭐라 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해 못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돈 받는 겁니다. 잘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돈 주는 게 아니고. 근데 좋은 성적을 내서 그 돈 받아가는데 뭐 선수들 너무 돈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본주의가 뭐 사회주의도 아니고 저러면 많이 받아가는 게 당연한 거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저는 성과연봉제 꼭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할 게 있었는데 오늘은 작전 자체가 시생번트부터 해가지고 너무 못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8번으로 김주현 선수가 나왔는데 뭐 덩치도 있고 좌타자였는데 이상하게 스윙은 풀 스윙을 합니다. 스윙을 하는데 잘 안 맞습니다. 좀 삔 맞고 모르겠습니다. 한 경기로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스윙은 시원시원하게 하는데 좀 컨택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몇 경기를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오늘 경기 분석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매일 이야기하듯이 롯데 차기 감독으로는 박정태 전 2군 감독을 롯데 구단에서 꼭 선임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볼 때는 성적이 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박정태 감독이 선임이 돼서 성적이 안 나면 저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뭐라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영상에 남겨놓는 거기 때문에 그때 뭐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100%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윤학길 선수 등번호 29번 꼭 연구 결반 시켜주십시오. 정말 상징적인 100안투도 했고 100승 이상 방어율도 좋고 방어율 3.36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안 해주면 그러면 어떤 선수를 연구 결반 시켜주는 겁니까? 최동호 선수도 당연히 살아계실 때 연구 결반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돌아가셔가지고 연구 결반 시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학길 선수 등번호 29번 살아계실 때 꼭 롯데 구단에서는
영구 결번을 시켜주십시오. 제발 이 영상을 롯데 구단 관계자들이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프리카 TV에서 생중계를 했는데 애청자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화가 나셔가지고 나중에 7회 말 8회 다 나가버렸습니다. 더 이상 야구 못 보겠다고. 저도 화가 엄청 났지만 뭐 그래도 중계하는 입장에서 끊을 수가 없어서 끝까지 중계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동영상 보시고 저 아프리카 TV에서 같이 라이브로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XXLOTT XX를 누르시면 제 사이트로 들어오실 겁니다. XXLOTT XX. 그러면 들어오시면 애청자 눌러주시면 기다리실 필요 없이 제가 라이브 방송 시작이 되면 알람이 갈 겁니다. 그거 보시고 들어오시면 되니까 좀 애청자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영상, 저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은 좀 구독 좀 눌러주시고 처음 보시든지 안 그러면 타팀 팬이라도 좀 구독 눌러주시면 나중에 뭐 그쪽 팀하고도 경기를 할 수 있으니까 좀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도 영상 보시면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주변 분들의 구독 홍보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롯데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그래서 저 아프리카 TV에서 라이브 방송을 같이 즐겼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는 풀 영상이 없으니까 제 영상이 정말 뭐 보고 싶으신 분은 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아프리카 TV로 가셔가지고 거기는 풀 영상이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경기 결과를 보고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이라이트 보고 저는 중계를 1회부터 9회까지 중계를 다 하고 지금 이거 경기 분석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저번에 뭐 오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그때 왜 이야기 안 하고 지금 경기 다 나오고 나서 경기 분석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중계할 때 다 이야기한 거를 경기 분석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그게 궁금하시면 아프리카 방송으로 가셔가지고 풀 영상 보십시오. 그러면 이 경기 분석하고 이야기가 일치할 겁니다. 거의 일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오늘 경기도 2경기 연속 감독 때문에 경기가 넘어가면서 오늘도 두산한테 0대4로 영봉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내일 월요일은 쉬는 날이고 화요일도 도쿄올림픽 예비 엔트리 2차 백신 접종 때문에 휴식 차원에서 화요일도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날 경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도 제가 뭐 회사 일이 아니면 될 수 있으면 경기 중계를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